이럴 때는 굳이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것을 바로 병원에 오시는 것보다 무릎에서 소리가 나요. 러닝을 하거나 운동을 하고 나서 무릎 주위가 아프시다는 분들이 있어요. 힘줄 염일 증상이 많습니다. 과한 치료가 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검사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현명하게 본인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먼저 레스팅, 휴식과 안정을 먼저 해보시면서 증상 변화를 경험해 보시고, 그래도 반복된다면 안녕하십니까, 이동탄 신도시 바르 다임 병원의 병원장 오강준입니다. 유튜브를 보면 병원 망할 각오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유튜브 제목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좀 자극적인 제목이기도 하지만 또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유튜브 동영상을 하시는 의사들도 많이 봤고 내용도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저도 오늘은 이럴 때는 굳이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것을 무릎, 관절, 척추 이런 질환을 중점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의 병원장으로서 한번 사례별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흔하게 외래에서 접하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20대에서 40대 사이에 무릎에서 소리가 나요. 그러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평지를 걸을 때는 괜찮고 또 평소에 일상생활도 다 하고 운동할 때는 통증을 못 느끼고 그 통증의 정도도 매우 경미하고 주증상은 이제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양반다리를 하거나 오래 앉았다가 일어나면 좀 시큰거리는 정도? 이것은 제가 유튜브로 몇 번 말씀드렸던 연골연화증의 증상들입니다. 이런 경우를 자주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경험했다면 예외이겠으나 그런 걸 처음 경험했거나 2주 이내의 증상이라면 병원에 방문하기 전에 집에서 휴식을 하면서 따뜻한 찜질을 하시면서 무릎을 과도하게 구부리는 그런 증상을 한 2, 3주 정도 회피를 먼저 해보시는 것이 생활 습관 때문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무릎을 90도 이상 구부리는 자세, 장기간 운전을 오래 한다거나 또는 바닥에 앉아있는 습관, 또 우리나라 좀 젊으신 분들은 소파에 양반다리하고 앉아요. 그럼 병원에 와도 진통소염제는 단기간 드시고 무릎의 굴곡 자세를 피하시고 기본적인 물리치료, 증상이 심하면 충격파를 하기도 하지만 비용이 또 들잖아요. 병원의 방문 횟수를 줄이면서 불필요한 의료비 또 소중한 시간을 절약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는 러닝을 하거나 운동을 하고 나서 무릎 주위가 아프시다는 분들이 있어요. 바깥쪽은 장경인대 증후군, 또 앞쪽은 이제 슬개건염, 슬개건 위쪽, 허벅지 위쪽은 또 대퇴사두근 염증, 뒤쪽은 또 햄스트링으로 인한 힘줄염. 그러니까 안쪽은 아까 이제 거위발건염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것들은 대개 힘줄염일 증상이 많습니다.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릎 관절내, 연골판이 찢어졌다거나 십자인대가 끊어졌다거나 이렇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휴식을 먼저 권유해 드립니다. 한 일주일 정도 아픈 부위에 따뜻한 찜질 하시면서 휴식을 하시고 운동은 한 2주 정도 아무리 짧아도 한 열흘 정도 중단을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처음에 이제 붓고 아프다고 느낄 때는 이제 아이싱 냉찜질을 먼저 해보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가 넘어가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그것도 대학병원이나 큰 종합병원 가지 마시고요. 저희 바르다임병원 같은 지역 내 병원에 오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척추 질환 환자분들 대개 20, 30대서부터 5,
50대, 5, 60대 초반까지 이러신 분들, 저는 1년에 한두 번씩 몇 년 동안 계속 허리가 아파서 이사하고 나면 끙끙 앓아서 며칠간 누워 있어야 돼요. 이런 경우는 말고요. 회사에서 앉아서 사무직이다 했는데 올해 뭐 1시간, 2시간 앉아 있으면 허리가 뻐근하니 아프다. 그래서 일어나서 좀 스트레칭하면 좋아진다. 라고 자기가 쉬었을 때 증상의 호전을 느낀다면 바로 병원에 오시는 것보다 50분 앉아 있는 걸 40분 줄여서 일어나서 업무를 보시거나 아니면 잠깐 스트레칭을 하고 다시 앉거나 또 의자에 앉는 자세를 고쳐본다든가 이런 자기의 자세를 먼저 수정해 보고 증상이 호전된다면 급하게 병원에 올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기간에 이런 통증이 심해서 증상의 빠른 호전을 기대하기를 원하신다면 허리 주사 치료 같은 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1, 2주 정도는 자세 교정 또는 업무의 습관이라든가 형태를 스스로 조절해 보는 거, 그 다음에 코어 근육이나 장기적으로는 등 근육 같은 이런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통증이 없는 자세에서 꾸준히 한번 2, 3주 정도 시행해 보는 것을 먼저 권유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과사용 증후군이죠.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손목이 아프다거나 또는 업무상 손을 많이 쓰는 직업이라든가 팔꿈치를 많이 쓴다거나 팔을 많이 써가지고 어깨가 아프다거나 그러니까 다친 적이 없는 환자분들이죠. 그런 분들도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서 생기는 힘줄염이 많거든요. 물론 무슨 손목에 연골판이 찢어지거나 힘줄이 늘어나 있거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요. 그럴 때는 병원에 오시기 전에 휴식이 난 불가능하다 매일 일해야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가능하면 휴식할 수 있다면 며칠 쉬어보면서 증상이 호전되는 걸 느낀다면 병원에 오기 전에 내가 많이 사용해서 생기는 병이구나 해서 일하는 육아를 이런 쪽으로 했다면 반대손으로 한다거나 또는 아이를 눕혀놓고 한다거나 아니면 남편분과 같이 협조해서 육아를 한다거나 또는 업무상 오른손을 썼다면 왼손을 쓴다거나 아니면 보호대를 착용하면서 사용한다든가 또는 작업 도구를 변경을 해본다든가 이런 자기가 쉬었을 때 증상이 호전되면 많이 사용해서 생긴 병이라는 생각을 갖고 조절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대로 병원에 꼭 오셨으면 하는 경우 무릎과 척추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요. 무릎이 부었다, 열감이 느껴진다, 물이 찬 것 같다, 그거는 꼭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허리 증상은요, 몇 년 동안 반복된다, 최소한 6개월 이상 반복된다, 허리가 약을 먹어도 잘 좋아지지 않고 쉬어도 낫지 않는다, 고관절이나 허벅지 쪽으로 뻗치는 무릎 아래까지 당기는 증상이 있다, 쉬어도 좋아지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 무릎하고 척추 이런 증상을 가지신 분이라면 꼭 병원을 방문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이제 의료 쇼핑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죠. 가벼운 경증 질환에 대해서 병원을 너무 자주 방문하는 것도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걸 잘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 환자분들한테는 좀 고민거리죠. 근데 의사의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자가치료라고 하죠.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병이라면 먼저 레스팅, 휴식과 안정을 먼저 해보시면서 증상 변화를 경험해 보시고 그래도 반복된다면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실 때 휴식하면 좋아진다는 부분을 꼭 이야기를 하면서 과한 치료가 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검사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현명하게 본인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언을 듣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도 짧지만 가볍게 쭉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도 이제 환자분들이 오면 특별히 검사하지 마세요. 그냥 쉬시면서 보호대 차시면서 약은 단기간 먹고 휴식이 중요합니다. 작업 환경을 한번 변화시켜 보세요. 본인이 앉아있는 자세를 잘 교정해 보시고
스트레칭을 하시면서 증상이 호전되는지 보세요. 이렇게 조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